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세계 최대 공항 중 하나인 마이애미 공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로 인해 공항의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변화가 전 세계 공항들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질서와 무질서가 충돌하는 현장,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발견된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놀라운 반전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뉴욕의 화창한 아침 CNN 방송국 뉴스룸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편집장이 다음 특집 기사를 논의하던 중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죠. 마이애미 공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 때문에 공항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 관광 산업이 뒤바뀔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전 세계 관광 산업이 뒤바뀔 수도 있는 일이죠. 저는 CNN 방송에서 10년 동안 취재해온 베테랑 리포터 엘리 스튜어드입니다. 10년 동안 수많은 특종을 취재해왔지만 이런 제보는 처음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공항 중 하나인 마이애미 관광객들 때문에 시스템을 바꾼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제보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즉시 공항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보안 담당 고위 직원인 에이미와의 첫 통화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죠. 요즘 들어 한국인 관광객들의 영향력이 엄청나요. 우리가 기존의 근무 방식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들의 효율성과 질서 이식은 정말 놀라워요. 에이미의 말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뉴욕의 수많은 관광객들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들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흥미로웠죠. 바로 취재를 결심했습니다. 카메라 팀과 함께 마이애미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해리슨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공항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죠. 벽면의 모니터들은 실시간으로 공항 곳곳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지난 몇 개월간의 데이터에 보여준 화면에는 놀라운 통계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공항을 이용하는 시간대에 전체적인 운영 효율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어 있었죠. 그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요. 완벽한 준비성, 질서, 의식, 그리고 디지털 활용 능력까지 너무 놀라워요. 해리슨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토록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걸까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해리슨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공항 운영 체계 개선안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죠. 맞아요. 우리는 지금 한국인 관광객들의 동선과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전체 공항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관광 형태의 변화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 여행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 경험상 이런 큰 변화의 흐름 속에는 항상 깊은 의미가 숨어있기 마련이니까요. 오후 2시에 대규모 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할 예정이에요. 직접 확인해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해리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맨과 함께 국제선 도착장 향하면서 이번 취재가 분명 특별한 것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대형 여객기들이 착륙과 이륙을 반복하고 있었고 공항 곳곳에서는 수많은 여행객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의 모습을 봐왔지만 에이미가 말한 한국인 관광객들의 특별함이 정말 사실일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나타날까?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국제선 도착장 한국인 관광객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처음 눈에 띈 것은 그들의 단정한 모습이었죠. 캐주얼하면서도 깔끔한 복장,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하며 이동하고 있었죠. 체크인 카운터 F구역이 한산하네요.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누군가가 외치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슨이 제 옆에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공항 앱으로 실시간 혼잡도를 체크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찾아내는 거죠. 실제로 한국인 관광객들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한산한 체크인 카운터로 이동했습니다. 체크인 과정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여권과 예약 정보가 담긴 스마트폰 화면을 미리 꺼내놓고 줄도 완벽하게 일자로 서서 기다렸죠. 직원들도 감탄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수속이 진행되었습니다. 체크인 시간이 평소의 절반도 안 걸리네요. 카운터의 직원이 말했습니다. 서류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마치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듯 순조롭게 진행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 카운터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도착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곧 뒤늦게 도착한 관광객 몇 명이 줄을 무시하고 앞쪽으로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줄 서야죠. 다른 승객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서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일행이라고 계속해서 새치기를 시도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달려왔지만 의사소통도 쉽지 않았죠.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단체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중국인 관광객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주변의 다른 승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체크인 수속은 완전히 지연되었고 대조적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미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선은 여전히 질서정연했습니다. 신발을 미리 벗어들고 노트북과 액체류를 따로 꺼내놓는 등 보안 검색을 위한 준비도 완벽했죠. 해리슨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해요.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경우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죠. 반면 한국인들은 늘 이렇게 체계적이고 보안 검색대에서도 차이는 뚜렷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마치 사전에 리허설이라도 한 듯 빠르게 검색을 통과했습니다. 반면 중국인 단체는 여전히 소란스러웠던 액체류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가방을 다시 열어야 하고 금속 물품을 빼지 않아 검색대가 계속 울리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 이토록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인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은 분명 우연이 아닌 것 같았죠. 이런 차이가 바로 우리가 시스템을 변화시키게 된 이유예요. 해리슨의 말에 깊이 공감이 갔습니다.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들의 효율성과 질서의식은 다른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죠. 취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흥미로운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 관광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취재 장소인 면세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이 특별한 취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면세점으로 들어서자 제인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의 매니저로 12년간 수많은 관광객들을 지켜봐 온 베테랑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제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입장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특수부대원들처럼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화장품, 주류 가방 등 구역별로 인원이 나뉘어 이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놀라운 건 지금부터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며 정확히 원하는 제품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가격은 물론이고 면세 한도까지 심지어 우리 매장의 재고 현황까지 파악하고 있죠. 호기심이 생겨 한 고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시간이 돈이니까요. 여행도 효율적으로 해야 하죠. 우리는 커뮤니티에서 많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최적의 쇼핑 동선까지 미리 계획해요. 실제로 그들의 쇼핑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고 다른 사람은 바로 계산대로 향했고 또 다른 이는 세금 환급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미쉐의 말처럼 마치 하나의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고성이 들렸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진열대에 향수를 떨어뜨린 것이었죠.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면세점 쇼핑백과 박스를 그대로 바닥에 버리고 다음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죠. 미쉐리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경우 매장 진열품을 함부로 만지고 떨어뜨리는 일이 잦아요. 쓰레기 처리도 큰 문제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조적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의 쇼핑은 여전히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변 쓰레기까지 정리하며 매장을 깨끗이 이용했죠. 심지어 계산대 앞에서도 완벽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제이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인 관광객들의 구매 패턴이에요. 그들은 센트 단위까지 계산해서 구매합니다. 환율 변동까지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시점에 구매하죠. 놀라운 건 반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 시선이 다시 매장 안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매한 물건의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금 환급 서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했고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낭비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국인들의 쇼핑 방식을 연구해서 매장 진열 방식과 동선을 개선했죠. 덕분에 전체적인 매장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한국인들은 여행이라는 즐거운 순간에도 체계와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것이 주변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잠시 후 저는 다음 취재지인 미슐랭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 특별한 관광객들이 미국의 식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차례였습니다. 면세점을 나서는 길에 한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고 여전히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곳의 오너셰프인 마이클 스콥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요리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한국의 발효 소스를 활용한 퓨전 요리를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었죠. 레스토랑 입구에 들어서자 정갈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이클이 직접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동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저를 오픈 키친으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마이클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자신만의 소스를 꺼내는 걸 봤을 때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항상 먼저 허락을 구했고 정중하게 설명을 했어요. 고추장, 김치, 된장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점점 호기심이 생겼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발효 문화라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직접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새로 개발한 메뉴를 보여주었습니다. 고추장을 활용한 스테이크 소스, 김치를 넣은 크림 파스타, 된장으로 맛을 낸 리조또까지 말이죠. 이건 단순한 퓨전이 아니에요. 동서양의 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미국인들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홀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진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중국인 단체 손님들이 항의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종업원이 다가가 설명을 시도했지만 상황은 악화되었고 이건 중국 요리가 아니에요. 속인 거 아닌가요? 한 손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종업원이 저희는 프랑스 아메리칸 퓨전 레스토랑입니다.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식당 바닥에 냅킨을 던지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마이클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특히 중국인 단체 손님들의 경우 음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죠. 반면 한국 손님들은 달라요. 항상 음식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새로운 맛의 조화를 즐기려고 하죠. 그는 주방의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들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었죠. 이제 이것들은 우리 주방의 필수품이 되었어요. 한국 손님들 덕분에 새로운 요리의 세계를 발견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문화를 존중할 줄 알죠. 이제 다음 취재지는 맨허튼
5번가의 명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매니저 줄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최근 한국인 고객들 덕분에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했죠.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진열대가 평소와는 다르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 고객들의 동선을 분석해서 매장을 재구성했고 항상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이 안에 설명이 이어지던 중 매장 입구에서 특별한 손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한국인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죠.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손에 들린 태블릿이었습니다. 이 모델 재고 얼마나 남았나요? 온라인 매장에는 2개 남았다고 표시되어 있던데요. 할머니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줄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2개 남아있어요. 할머님께서 어떻게 그걸 아셨죠?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실시간으로 재고 정보도 공유하고 할인 시점도 다 같이 체크한답니다. 오늘이 가장 구매하기 좋은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손녀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쇼핑 앱 전문가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세일 정보부터 환율, 세금까지 다 계산해서 오시거든요. 사실 우리도 한국인 고객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덕분에 디지털 재고 관리 시스템도 더 정교화되어 있고 온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도 강화했고 매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진열된 가방을 마구 만지며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이었죠. 죄송하지만 상품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정중히 말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 중국인 관광객이 진열된 상품의 포장을 임의로 뜯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매장의 분위기를 흐렸습니다. 결국 보안 요원이 출동해야 했죠.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제가 묻자 제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경우에는 매장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다른 고객들도 불편해하시죠. 대조적으로 할머니와 손녀는 차분히 쇼핑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으로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가격을 비교하며 때로는 한국의 지인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었죠. 줄리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은 고객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비 문화가 나이와 국적을 넘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한국인 할머니의 모습은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것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마이애미의 한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특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한쪽 테이블에 자리 잡은 4명의 한국인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죠. 그들은 방금 전까지 관광을 즐기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전문적인 모습으로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죠. 카메라맨의 동의를 얻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CNN 방송의 엘리 스튜어드입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온 관광객 이종현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워케이션 중이시군요. 제가 묻자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전에는 관광을 즐기고 한국 시차에 맞춰 오후부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한국 시간으로 아침이거든요. 메일도 확인하고 화상회의도 참석하고 디지털 기술 덕분에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노트북 화면을 힐끗 보니 정교하게 짜여진 스케줄표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는 뉴욕 관광 일정이, 그 이후에는 한국과의 업무 시간이 체계적으로 배분되어 있었죠. 미국인들은 휴가 중에 일하는 걸 상상도 못할 텐데요. 제가 말하자 옆자리에 이종현 씨가 답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일도 하고 여행도 즐기고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요즘은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런 방식을 장려하고 있어요. 그들의 노트북 옆에는 관광 안내 책자와 함께 업무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뉴욕 관광 정보를 검색하다가 곧바로 회사 메일을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마치 시공간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방식의 장점이 뭔가요? 제가 묻자 이종현 씨가 답했습니다. 일단 휴가를 더 길게 쓸 수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완전히 업무와 단절되는 것보다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죠. 실제로 그의 여행 일정은 상당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오전에는 현지 시간에 맞춰 관광을 즐기고 오후에는 한국 시차에 맞춰 업무를 보는 방식이었죠. 덕분에 현지의 아침 시간을 놓치지 않고 관광을 즐길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클라우드로 문서를 공유하고 화상으로 회의하고 메신저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죠. 카페를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여행 문화가 아닐까요? 일과 삶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디지털로 극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마이애미 공항 관제실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도착해보니 마이애미 공항 관제실에 거대한 모니터들이 가득했습니다. 해리슨과 함께 공항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마샤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들이 공항 곳곳의 실시간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마샤가 한 모니터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6개월간의 승객 동선 데이터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시간대에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동선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체크인부터 보안 검색, 면세점을 거쳐 탑승 게이트까지 이어지는 최적화된 루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마샤가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시간 CCTV 영상을 볼까요? 오늘 오전에 입국한 한국인 단체의 동선입니다. 영상 속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체크인 카운터에서 가장 한산한 곳을 선택하고 보안 검색 때도 효율적으로 통과했어. 보통 대규모 단체 관광객이 오면 혼잡도가 급격히 높아지기 마련인데 한국인들의 경우는 오히려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죠. 그들의 움직임이 다른 승객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니터에서는 상반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모습이었죠. 마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면세점 쇼핑백과 박스를 바닥에 무단 투기하고 탑승 게이트를 착각해 무리지어 뛰어가는 모습까지 에이미가 덧붙였습니다. 청소 인력과 보안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요. 공항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죠. 특히 쓰레기 처리 문제는 심각합니다. 중국인 단체가 떠난 후에는 항상 특별 청소가 필요한 실정이에요. 마샤는 컴퓨터 화면으로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동선을 철저히 분석했어요.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에 맞춰 안내 표지판을 재배치했고 인력 배치도 최적화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인 공항 운영 효율이 15% 이상 향상됐고 실제로 다른 국적의 관광객들도 한국인들의 동선을 따라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특히 공항 앱을 활용해 한산한 구역을 찾아가는 방식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죠. 한국인들이 만든 새로운 공항 이용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공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특정 국가 관광객들의 행동 패턴에 의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들만의 체계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 영향력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CNN 방송국 스튜디오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취재를 통해 발견한 놀라운 변화들이 화면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편집실에서 밤을 새워 특별 리포트를 완성했고 드디어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놀라운 변화의 현장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이애미 공항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전 세계 관광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공항에서 완벽한 질서를 보여준 한국인들의 모습, 면세점에서의 체계적인 쇼핑 방식,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음식 문화를 만들어가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대를 초월한 디지털 활용 능력이었습니다. 70대 한국 할머니께서 태블릿으로 매장 재고를 확인하시는 모습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비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워케이션족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여행과 업무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차를 활용한 효율적인 시간 관리는 미국인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오늘 목격한 일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모습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새치기와 무단투기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한 행동은 여러 차례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이는 단체 관광 문화의 차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관광 산업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여행 문화로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죠. 체계적인 동선 관리 디지털 기술의 활용 세대를 뛰어넘는 적응력과 그들의 영향력은 전 세계 공항들이 주목하는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멘트를 남기며 스튜디오에 불이 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마이애미 공항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지금도 새로운 여행 문화의 역사가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체계적인 여행 방식으로 인해 세계 공항 문화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한국 관광객들은 전 세계 공항들이 주목하는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여행 문화가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는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